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 네, 블랙박스가 좀 어두워 보이는데요. 가다가 11시 13분이네요. 제한속도 60이랍니다. 60이네요. 자, 가다가, 어이쿠, 중앙분리봉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너편에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여길 들어오네요, 여기를. 여길 걸어 들어왔네요. 허허. 이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이때. 즉, 맞은편 차량들의 불빛 때문에 안 보였다는 거죠. 이 사고,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과연 불박차인데 잘못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저걸 어떻게 피해? 맞은편에 라이트 비치면 안 보이잖아. 저거 난 못 피해. 그래서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이 100%였습니다. 100%가 잘못 없다. 요거는 안 보이겠죠? 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인천 신항에서 맞은편 차들 라이트 불빛 때문에 보일까 안 보일까? 예, 실험해 본 게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제일 앞에 마녀님, 그 다음에 다이애느님, 그 다음에 이유미님. 잘 보이고요. 방광 잘 보이고요. 테디님. 네. 요거 저예요. 옆에는, 네. 옆에 박병일 명장님이시고요. 다시 갈게요. 예. 반광은 보이는데 검은 옷은 안 보인대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저렇게 뛰면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한 거 볼까요? 그 다음에 실험한 내용. 자, 출발. 자, 검은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는데, 검은 옷은. 예. 그 반광 옷은 그래도 좀 보이는데, 검은 옷은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럼 아까 그 사건 보일까요? 다시 한번.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갑자기 뛰어들면은 맞은편 차량 불빛 때문에 보시죠. 반광은 그나마 좀 보이는데요. 검은 옷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때 중앙 막 건너고 금방 건너오죠. 이걸 어떻게 피해? 그런데 저도 100대빵이었으면 좋겠는데 100대빵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겁니다. 뭐죠? 이 차가 큰 불을 켜네요. 큰 불을 왜 켰을까요? 아이고 눈부시죠? 큰 불을 켜는 이유는 뭐가 있으니까 위험해서 킨 거예요. 자, 지금 들어오죠. 아까 큰 불 켰을 때, 상해는 켰을 때요. 여기서 가다가 이때 뭐야? 뭐 있어? 혹시 속도를 미리 줄였더라면 여기부터 얼마 걸리죠? 하나, 둘, 셋. 3초 동안에 지금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제한속도 60도로에서 60이 안 돼요. 한 4,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불 켰을 때 뭐야? 속도를 미리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면 무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상했는데 다 나도 같이 속도 줄여야 돼?
그건 그쪽에서 뭐 어떤 차 들어올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네, 그렇게 그래서 저 상향등 켜서 킨 거 그것을 빼면은 무죄예요. 무죄해야 돼, 안 보여서. 근데 상향등 켰을 때 혹시 대비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사를 만나면은 유죄가 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맞으면서 번쩍하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왔고 충격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이제 형사합의도 다 됐고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사고인데요. 형사합의도 다 이루어졌고, 이거 눈부시다. 네. 어디다 놓고 해야 될까요? 지나간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형사합의 다 되고 보험사에서 얼마 주겠다고. 그때 이게 꽤 오래됐는데요. 보험사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과실상계하고 2억 원을 준다 그랬다. 근데 그보다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했어요. 소송하다가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예. 건너편에서 갑자기 툭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느냐. 맞은편에 차 불빛 속에 들어가서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1심 무죄. 그래서 그 사건에 여서도 막 내고 그랬는데요. 항소심도 무죄. 대법원도 검사가 상고 포기하려는 거, 이거 한 번 더 싸워달라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어요. 형사 합의했다고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사건 형사에서 무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처음에 한 2억 정도 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와. 그때 제 기억에는 1억 7천으로 기억합니다. 1억 7천. 그래서 제가 이제 2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소송합시다라고 제가 해서 그 소송하다가 이게 빵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때 이거 한꺼번에 내가 이만큼을 다 물어줄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하고 3년 정도 해서 내가 물어줘야 되겠구나. 빵원 되면. 진짜 무진장 제가 힘들게. 아니 제가 소송하자 그랬는데 제가 해서 1억 7천 주겠다는 것이 빵원 되면은 그 유가족들한테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싸웠느냐. 형사에서 무죄 확정됐지만은 형사 결과가 민사에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버스 사고였는데요. 저쪽에서 오는 버스가 이렇게 큰 불을 켜요. 근데 이 차는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가다가 이 사고랑 거의 비슷해요. 맞은편에서 큰 불 켜면은 그럼 미리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가 있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넓어서 가운데 버스 중앙 전용사로도 있고 그런데 근데 거기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복 6차로인가 8차로인가 되는데 그렇게 주장해서 민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보험세 주겠다는 돈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사건이 기억나네요. 맞은편에 큰 불 켜면은 이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요. 맞은편에서 온 차가 상향등 켜면 뭐 있나 보다. 미리 좀 속도를 줄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상향등 켜보세요. 같이. 이때도 저렇게 큰 불 켜더라도 좀 무단횡단자가 좀 반강 옷을 입었으면 좀 미리 보였을 법도 한데 이 당시는 지금 반강 옷이 없죠. 지금 입은 그렇다고 반강 옷 입고 무단횡단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무단횡단은 자칫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너무 놀라서 무엇을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나오는지 100대 빵. 근데 100대 빵이야 옳겠는데요. 100대 빵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은편에서 상향등 킨 것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그 사건 끝날 때 생각만 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쓰면서 정말 고생해서 겨우겨우 이겼는데요. 자, 여기에서요.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사비로라도 할 생각입니다. 19일, 내일이네요. 어제네요. 금일 19시, 어제 경찰서 가서 조사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사망한 거 아니죠?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등 중상해도 아니죠? 그렇다면 종합범 처리를 끝납니다. 중상해가 아니면. 그래서 범칙금 대상이냐 아니면 직결심판 가느냐의 문제예요.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뇌출혈로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근데 자세한 건 더 이상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또 안 해줘요. 상대가 외국인이고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음주하니까 무단횡단하지 그렇지 않으면 밤에 무단횡단 거의 음주예요. 대부분이. 운전자보험 있나요? 네, 운전자보험 보니까 2019년도에 가입하셨어요. 2019년도에 가입해갖고 20년 동안 내는 돈인데요. 그 옛날 거예요. DB에 참 좋은 운전자보험이긴 하지만은 2019년도 건 옛날 거예요. 사망하면은 형사비금 1억 원 나오고요. 변호사 선임비는 2천만 원 나오든가 얼마인가? 잠깐 보고 올게요. 2019년도 게 아니라 최근 건가? 맞네요. 2021년도 거네요. 2021년도 거라서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어요.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 형사비금 나오고요. 변호사 선임비는 사망일 때 1억 원 나오는군요. 1억 원. 사망일 때 1억 원. 변호사 선임비는 어디 있지? 그럼 변호사 선임비 2천만 원일 것 같은데요. 3천만 원이군요. 2021년도 건데도 이미 옛날 거예요. 지금은 2억 원까지 나오고 변호사님비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중상이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거라서요. 도움 못 받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기 대응 플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아니지만 약식 기소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정신재판 청구하면 그럼 나와요. 경찰에서 중상에 해당된다고 하면 중상에 해당되면은 어차피 중상에 해당되면은 경찰은 검찰로 넘길 거고 검사는 기소할 거고 정식 기소는 약식 기소는 그래서 중상해라면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빨리 깨어나야 되겠죠. 경찰의 중상에 해당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기소될 거니까. 무단횡단자 중상해 여부 확인에 다시 질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이 있더라도 2021년도에 가입한 것도 옛날 거예요. DB 거는 제가 만든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2022년 10월이죠. 또 다른 보험사는 2023년 2월 이후 거. 그거래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든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4월 1일부터 차에서 내린 다음에 차에서 내렸는데 사이드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차가 굴러갖고 사고로 사망사고 일으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지금 다른 운전자보험 하나도 안 돼요.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초기 대응 플랜은 비탑승 사고에 대해서도 됩니다. 그래서 나 혹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 더 그 보장을 늘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몇천 원 더 내면 제가 할 때는 5천 원인가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담보를 몇 개 더 해서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하기 좀 귀찮아.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나 새로 할래. 뭐 해지하고 새로 할래. 선택을 한대요. 그 상담사들이 전화해서 설명한답니다. 이렇게 추가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새로 가입해야 된대요. 추가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보험 증서가 또 하나 생긴대요. 그게 귀찮으시면은 그걸 갖다가 지난번 거 말고 다시 새로 요거 해지고 새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운전자 보험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부산에서도요 앞에 가는 그 카트가 뒤집어졌어요.
뒤에 따라던 트럭이 딱 보니까 오 카트 뒤집었는데 빨리 도와줘야지. 차에서 내리면서 차를 세운데 확실하게 세우지 않고 트럭이 굴러가고 두 사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 트럭 운전자 처벌받으면 똑같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운전자 보험의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운전석에 있을 때만 타고 있을 때만 운전자 보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내린 다음에 차가 슬금슬금 굴러가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망사고라든가 또는 중상해 그럴 때 그런 경우에도 형사비금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의 선임비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은 초기 대응 플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전화번호 1644-0070 초기 대응 플랜은 1644-0070입니다.